네, 도커투유입니다.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습니다. 샌프란시스코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러 왔는데 분위기는 뭐 이렇습니다.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도커투유일지 하나를 오픈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.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버블이거든요. 계속 지금 실적 추정치는 하향을 하는데 계속해서 주식시장 올라가고 있어요. 거의 작년 하반기 고점까지 제가 볼 때는 올라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익은 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. 작년보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장세를 어떻게 보느냐 물어보신 분 있어가지고 제가 엔비디아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. 지금 AI가 엄청난 지금 테마 광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. 제 생각에도 AI는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자연어,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말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듣기 시작한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. 뭐 여러분이 뭐 유튜브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그림도 막 알아서 그려주고 있고 막 코딩도 막 알아서 해주고 있고, 제 생각에는 프로그래머들 몸값이 진짜 이번 팬데믹 이후로 엄청 비쌌거든요. 너무 비쌌고, 제가 사실은 퇴사하고 나서 스타트업 한번 해보려고 프로그래머를 구해보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시작을 못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정말 안 하길 잘했지만, 그러면서 볼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챗 GTP는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, 또 구글도 곧 있으면 그런 자연어 기반으로 된 그런 AI 시스템, 이런 검색 엔진 같은 걸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. 제 생각에는 챗 GTP에 버금가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, 어쨌든 누가 어떤 서비스를 하든 한쪽만 하든 여럿이 하든 일단 대세가 챗 GTP가 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15년 전인가 16년 전에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왔잖아요. 그 뒤로 엄청나게 우리 생활이 많이 발전했어요. 그리고 관련된 주식들, 특히 아이폰 자체로는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. 사실은 2000년대 2010 한 5년 6년 7년 이때쯤에 이제 버핏도 뒤늦게 이 애플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을 했는데, 그 뒤로도 7배가 넘는 지금 차익을 거두고 있잖아요. 아직 차익 실현은 안 했지만,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산업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테마주가 산업이 돼. 그러게 되면 주식이라는 건 10배가 넘게 합니다. 근데 모든 테마들이 산업화가 되고 10배씩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. 예를 들자면 예전에 3D 프린터 이런 거 아시죠? 저는 참 허황되다고 생각했었는데, 뭐 각 집마다 3D 프린터가 막 생길 것이다, 들여놓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뭐 이것저것 만들 것이다 막 그랬었는데, 지금 대개 3D 프린터가 지금 있는 경우가 있나요? 없죠. 아무도 없습니다. 3D 안경도 마찬가지고 3D TV도 저는 보니까 너무 어지럽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또 비판적이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, 오큘러스 있잖아요. 오큘러스 퀘스트 2 페이스북에서 나온 거, 요거 3D, 요것도 저는 써보니까 너무 목이 아프고 무겁고 이래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적자가 어마무시합니다. 거기서 돈 번 거 다 거기서 이제 다 털리고 있거든요. 거의 전사적인 모든 그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걸 이제 키우려고 했었는데, 그 산업을.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 산업의 프론티어가 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안 됐잖아요.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, 지금 주커버그가 관련 인력들을 줄인다고 하는 거 보면 안 될 것 같아요. 결국에는 테마가 산업화가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. 마지막 하나 더 예를 들면 암호화폐 있죠. 암호화폐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게 있나요? 하나도 없어요. 요즘에 주변에 뭐 코인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, 제 주변에는 없어요. 진짜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한때는 뭐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, 뭐 최첨단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관련 주식들이 폭발했었잖아요. 근데 아무것도 없죠. 자, 그러면 챗 GTP는 어떻게 볼 것인가?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. 아이폰만큼, 이런 스마트폰만큼의 그런 파괴력을 줄지는 모르겠어요. 워낙 이게 우리 일상 쪽보다는 B2P 관련된 쪽이 좀 큰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. 그게 얼마큼까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킬까, 도움이 될까,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영향을 우리 일상에 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주식으로 넘어가게 되면, 처음에 어떤 신기술이 나타나잖아요.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. 대부분 관심 안 갖지만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. 그럼 이게 좋다, 대단하다 싶으면 사람들이 일단은 사고 봐요. 서태지 앨범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막 산 것처럼 막 산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뒤부터가 문제입니다. 이게 확실한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우리 일상에서의 변화라는 걸 정말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않느냐,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대부분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
관련 주식들이 한 10배 가까이 올랐다가 다 쪼그라드는 거예요. 요즘에는 10배씩도 안 가요. 물론 3, 4년 전에 엄청난 버블 있을 때는 뭐 말도 못했잖아요.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나스닥의 조그만 종목들이 막 수십조 원대 그런 시총 자랑했었는데 지금은 뭐 70%, 80%, 90% 마이너스 상태가 됐잖아요. 그 중에서 텔라닥이라는 원격 의료 챗 GTP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먼저 사기 전에 내가 빨리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마구마구 사는 거예요.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. 사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오픈됐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다들 열광하면서 산다고 봐야죠. 어떻게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하루에 24%, 25%씩 날아가겠어요. 이거는 버블이죠. 물론 그런 얘기도 있어요. 버블에 올라타서 같이 그 버블을 즐기고 그 적당할 때 빠져나오면 된다고 하는데, 적당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분들은 빠져나가시고 지금이라도 이제 덤빌 분들은 덤비시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.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잽싸르게 빠져나오고 막 이럴 나이도 지났고 제 투자금이 이렇게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장난에다 짤짤이 이런 거는 이제 안 하는 것 같고, 뭐 재미 삼아서 여러분들이 뭐 소액으로 짤짤이 칠 거는 뭐 그걸 저 뭐라고 하진 않아요. 근데 진짜 나중에 잘 나와야죠. 그쵸? 엔비디아에 다니는 제 지인도 지금 버블인 걸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뭐 지금 장은 완전한 버블장이고요. 버블장에서 이제 뛰어들어서 뭐 상방이 훨씬 높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거고, 상방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계시고 아니면 익절하시거나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좀 마무리하자면, 제가 올해 2월에 루앙프라방,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상하게 폭락장 전에는 장을 한껏 올려놓고 바로 확 때린다. 그래서 개인들이 못 빠져나올 정도로 너무 빠르게 때린다.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,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만약에 뭐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때쯤에 좀 추워질 때쯤에 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전에 올려놓고 때릴 것이다. 그래서 올해 3월이나 4월에 좀 싸늘해질 때 그때쯤에 이제 장이 이제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 그 전에 분명히 올리는 장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5월달에 막 신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. 지금 뭐 갈 곳 없는 돈이, 은행에서 빠져나온 돈이 지금 은행에서, 작은 은행에서도 그렇고 큰 은행에서도 그렇고 계속 돈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채권에 들어가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있거든요.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물꼬를 틀어줘도 얘네가 확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런 토양이었고, 그리고 올해 나스닥이 플러스 25%나 올라왔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웃긴 거예요. 왜냐면 작년 12월 말에 완전 개폭락장이었잖아요. 테슬라 100불, 108불이니까 103불까지 떨어지고 모든 종목들, 엔비디아, 페북도 거의 내팽개 치다시피 그냥 떨어졌잖아요. 근데 그 상황에서 1월부터 이제 반등한 거기 때문에, 완전 바닥에서부터 반등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1월 초부터 몇 프로 올랐다, 올해 몇 프로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말장난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이라든가 유튜버들이라든가 그리고 증권사들, 여기에서 이제 마케팅용으로 이제 내뱉는 그런 얘기들이죠. 그러니까 본질을 잘 확인해 봐야 돼요.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작년 고점까지 거의 비슷하게 올라온 걸로 봤거든요. 그러니까 뭐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닌데, 아까도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이익 전망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작년만큼 올라와 있다. 그러면 뭐 이거는 재정적인 버블인 거죠. 그리고 퍼 자체로도 지금 나스닥의 퍼가 18배 정도까지 올랐을 거예요. 그럼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. 물론 완전한 버블장은 뭐 25배 막 30배 이렇게 가겠지만 지금 장은 그런 것도 아니고,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IT 실총사 얘네들이 버블 이끌고 있고, 지금 나머지들은 뭐 일부 종목들 빼고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,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.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주식은 뭐냐면 이익을 많이 내는 주식이거든요. 예를 들자면 영업이익률이 한 30%씩은 나는 종목들. 예를 들면 제가 1억이 있다고 쳐봐요. 근데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나스닥에 아무래도 돈을 잘 버는 애들한테 좀 투자하고 싶지 않나요? 바꿔서 얘기하면 돈을 잘 버는 친구한테 돈을 1억을 빌려주고 싶지 않나요?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. 30%씩 따박따박 이렇게 수익을 내는 친구가 있으면, 그런 회사가 있으면 오씨 이건 땡큐죠. 저는 제 종목들을 보면 성장주 이런 것들은 잘 없어요. 막 성장하고 이런 종목들은 없고, 일단 영업이익률이 좀 좋은 종목들, 돈 좀 잘 버는 종목들 있죠. 그런 종목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려도 얘네들은 살아남아요.
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뭐 성장한다는 뭐 바이오, 요즘에는 이제 배터리 막 이런 거, 이익에 기반하지 않고 성장성만 보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, 지금 보세요. 지금 얼마나 많이 깨져 있어요, 그 상황이. 지금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. 다우지수야말로 진짜 매크로를 대변한다고 보고 있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IT, 미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IT. 근데 미국의 GDP의 70% 정도는 소비, 내수에서 나오잖아요. 그걸 감안하면 매크로를 제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도 다우지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참 지금 같은 상황이 뽀뽀가 나오기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현금을 한 반년 이상 갖고 있던 분들은 진짜 못 참을 거야 지금. 왜냐면 장이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니까. 왜 1월 달에 12월 달에 완전 바닥일 때 바이더딥 안 했을까,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, 사실 챗GPT가 나올 줄 알았다면, 그리고 그게 이렇게까지 선전할 줄 알았다면 주식 샀어야죠. 근데 그건 약간 돌발 변수예요. 챗GPT가 없었다면은 장이 이렇게까지 IT를 중심으로 올라오지 않았을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서 오신 분들 아닌 이상 그때 바이더딥을 해서 막 지금 25%의 수익을 향유하는 분들은 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정말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진짜 주식을 잘하는 고수죠. 내가 그렇게 전생에서 나라를 구했었나?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. 버블에 휩쓸리지 마시고 현명한 투자합시다. 감사합니다.